안녕하세요. 기계설비건설업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배포한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 교재와 함께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1년) 실적신고 대상업체는 신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입니다. 실적신고의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실적 관계서류의 제출 기한은 2021년 2월 15일까지이고 재무제표 관계서류의 제출 기한은 2021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개인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이후 접수는 일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 전체를 출력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소속 시도회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실적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을 각각 업종별로 작성해야 하고 2020년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실적신고서류 원본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하고 부본 일부는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때 실적신고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한 서류는 안 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분부터는 업체별, 업종별로 직접 시공한 실적을 시공능력평가 완료 후 공시해야 하므로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부인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성실적신고서상의 공사건별 일련 번호는 매출처별 합계표 오른쪽 여백에 빨간색으로 표기하며 건설공사 실적은 VAT가 포함된 금액으로 1,000원 단위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2021년 2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신고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보유한 건설업체가 한 건의 종합공사로 계약한 공사를 종합공사 실적과 전문공사 실적으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 없고 전체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실적과 전문공사 실적으로 각각 중복신고도 불가합니다. 건설공사로 인정된 물품 구매, 용역공사는 시공능력평가 공시 후 30일 이내에 원도급 공사는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키스콘을 통하여 건설공사 대장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하여 학경력자 자격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동협회의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하므로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 교재는 기존대로 시도의 사무처를 통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1차 신고 공사 실적 관련 서류를 2021년 2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 및 평가 지침에 따라 협회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2차 신고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법인업체는 2021년 4월 15일까지, 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공사 실적은 2021년 6월 1일에 확정 공시하고 경영 상태는 2021년 7월 1일에 확정 공시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2021년 7월 3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의 경우는 법인은 4월 15일까지, 개인은 5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인 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 경영 능력,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행 능력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 능력 평가액은 공사 실적 평가액, 경영 평가액, 기술 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4개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70%를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경영 평가액은 실질 자본금 곱하기 경영 평점 곱하기 80%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기술 능력 평가액은 기술 능력 생산액, 퇴직 공제 납입금, 최근 3년간의 기술 개발 투자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 평가액은 건설업 영위기관, 신기술 또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업체, 국내 인력 해외 건설 현장 고용업체 등을 확인하여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내에서 평가합니다. 실적신고 시스템의 메뉴는 사업장 관리, 공사 실적 평가 관리, 기술 능력 평가 관리, 신인도 평가 관리, 통계 경영 상태 평가 관리, 제출 서류 관리, 출력 관리, 접수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 기계설비 가스 실적 관리는 공사명, 계약액, 기성액, 계약 년월일, 준공 년월일 등 공사 실적 내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술자 관리는 보유 기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 종목, 취득일 등을 입력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신기술 우수건설업,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는 해당 업체만 입력하며 결산사항 2차 신고 메뉴는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 원가 명세서에 해당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사항 관리는 실적 신고 서류 검토 결과 리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5월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실적증명서 출력 관리는 기계설비 가스 실적 관리에서 입력한 공사 실적 내역을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서 서식으로 출력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현황 및 등록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현황 및 등록 현황은 협회에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조회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회로 변경 신청합니다. 담당자 현황은 실적신고 제출 서류의 확인과 미비사항 보완 처리를 위해 실적신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담당자 정보는 실적신고 업무 처리를 위해 1년간 보관합니다. 대표자의 이력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만 저장이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는 협회의 회원 관리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 설비 가스 실적 관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공사 전환은 2019년 신고 자료 중 준공연월이 2020년 1월 이후인 공사 실적 내역을 당해 연도로 전환합니다. 연번 정렬은 입력한 공사 실적 내역을 매출 처별, 계약 연월 등의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하며 가급적 매출 처별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은 BAT를 포함하여 1,000원 단위로 입력하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건설 사명 항목은 원도급사를 가리키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도급 종류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공사는 원도급을, 발주자와 계약한 건설사가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한 공사는 하도급을 선택합니다. 총 계약액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된 변경 금액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당년도 계약액은 2019년에 계약하여 2월 된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계약액에서 2019년도 기성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그 외는 2020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당년도 기성액은 2020년도에 기성을 청구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당년도 기성 지급액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발주자 공급자재에게는 공공공사 원도급 공사로서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 금액을 신고하고 신고 금액의 2분의 1 실적만 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럼 계약액 기성액 유형별로 입력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형은 2020년도에 1억 원 계약하여 당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기성액 1억 원을 전액 수령한 경우입니다. B형은 2020년도에 10억 원 계약하여 당년도에 5억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2021년도로 2월된 경우입니다. C형은 2019년도에 20억 원 계약하여 기성액 10억 원을 수령하고 2020년도에 완공하여 5억 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직접 시공 금액은 원도급 공사일 경우 직접 시공한 실적을 입력하고 공공공사이면서 계약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원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내용을 신고하면 하도급 기성액의 2분의 1 금액이 기성액에 합산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정보는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누락 없이 반드시 입력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종류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 제출 기준 중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즉 공공기관이 발주한 원도급 공사는 반드시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와 건설공사 직접 시공분 기성 실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한 원도급 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및 건설공사 직접 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으로 계약한 건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해당 업종으로 제한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 실적 증명서, 계약서, 입찰 공고문, 현장 설치 내용이 기재된 시공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18년, 2019년 공사 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2020년 실적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면 해당 연도 공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소방, 전기, 정보통신, 설계, 용역, 단순 납품 등의 공사 실적과 건설업 등록 이전에 계약한 공사 실적, 영업 정지 기간 중 계약한 공사 실적, 타사 지분을 포함한 공동 도급 공사 실적 등은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도 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건설 기술자 정보 전체를 조회하여 현 연도로 전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는 최초 1회만 동의 체크를 하면 되고 건설 기술자의 정보는 당해년도 시공능력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기술능력 평가 후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부 기간이 500일 이상인 경력 건설근로자가 201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자 배점을 2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업 또는 가스시설 시공업 기술능력의 등록 기준에 인정되는 기술자로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상시 재직한인 건설기술자의 자격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배점은 특급기술자 1.5, 고급기술자 1.3, 중급기술자 1.15, 초급기술자 1, 그 밖의 기술자는 1의 배점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자격증을 신고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표를 참고하시고 그중 한 가지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자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용 건설기술자 제외,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제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 받은 자는 제외되며 보유한 건설기술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 경력 취득 건설기술자는 자격증 사본과 상시근무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설비 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 종목 및 등급은 표를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는 모두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관련 분야 공사실무 3년 이상 종사자로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경력을 인정받은 인정기능사는 기계설비 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 종목 및 등급은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모두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시공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는 가스시설 시공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와 남방시공협회 양성교육 이수자는 가스시설 시공업의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기술로 지정받은 내용이 기계설비 공사업 또는 가스시설 시공업의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지정서만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는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우수 건설업자만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서 사본,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공문 사본,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 우수 건설업자 공고문 사본 중 한 개를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민간공사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의 민간공사 실적 내역에 공사명, 공사 현장 주소, 발주자명, 공사기간의 값을 전환합니다.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확인서와 일치하게 작업발판 설치 기간과 감리자 또는 발주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 사업체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협회로 연락하여 수정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납입 자본금을, 개인은 자산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본사 종사자는 본사 및 지사에 근무하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직원 총수를 입력합니다. 현장 종사자는 기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전체에 근무하는 계약직, 일용직을 포함한 종사자 총수를 입력합니다. 종합건설업체 및 종합건설, 기계설비건설 겸업종 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영상태 자료를 입력하고 재무제표와 건설업 통계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체 및 전문건설, 기계설비건설 겸업종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영상태 자료를 입력하고 재무제표와 건설업 통계조사표를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건설업체 및 기계설비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겸업종 업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영상태 자료를 입력하고 재무제표와 건설업 통계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알아볼까요? 법인업체는 2021년 4월 15일까지이고 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이외의 업체는 직전 연도에 정기결산서를 제출합니다. 건설업의 건설용역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타 산업을 겸업하는 건설사업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계정 과목을 건설업과 겸업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겸업 매출액이란 건설용역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장비 임대업 등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금액 대비 실적 신고액이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일자는 전산 입력하는 당일 일자를 입력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을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차입금은 차입금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입금 상세 내역 등록창에서 일치하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홈택스 자료 연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고업체의 동의를 거쳐 국세청에 자료를 연계하여 우리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의 DB에 적용되므로 재무제표 원본과 대조 확인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을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총액을 입력하고 하위 계정 과목인 1. 급여부터 14. 전력비 중 일치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나머지 미일치 항목의 금액이 합산되어 15. 기타 항목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홈택스 자료가 연계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원본과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대조 확인합니다.
공사 원가 명세서의 개정 과목을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현장 경비는 공사 원가 명세서상에 현장 경비 총액을 입력하고 하위 개정 과목 중 일치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나머지 미일치 항목의 금액은 합산되어 12 기타 항목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홈택스 자료가 연계된 경우에는 공사 원가 명세서 원본과 개정 과목별로 금액을 대조 확인합니다. 상용 종사자 월 평균 종사자 수는 영업기간 중 상용 종사자의 각 월말 종사자 수 합계를 영업월수로 나눈 평균 종사자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연간 급여는 종사자에게 연간 지급한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급여 총액은 각종 세금, 기여금, 보험금, 적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액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시 종사자 연간 투입 연 인원은 영업기간 중 건설공사에 매일 투입된 임시 종사자의 1년간 총 합계한 연 인원수로 남녀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납부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0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건설 부문과 비건설 부문으로 구분하여 1,000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세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 투자비 인정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과 2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작성된 것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를 2021년 4월 15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자체 연구 개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소 인정서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서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입력된 공사 실적 내역 전체를 연번순으로 목록화하여 보여주며 출력할 공사건을 선택하여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 실적 내역 중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를 조회하여 해당 공사건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공사 실적 내역 전체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공사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공사건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내용이 미리 보기 창에 나타나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서식은 출력 항목에 인쇄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고 미입력 서식은 인쇄 아이콘이 없습니다. 서류 편철 요령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적신고서 서류 목록 전체를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으며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출력에서 해당 서식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고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구분되어 있고 협회 제출용 및 신고 업체 보관용 2부를 작성합니다. 선택 서류는 해당 업체만 작성하면 됩니다. 대표자 이력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전년도 제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 10일 건설업 통계조사표 일반사항은 2021년 2월 15일까지 서식 11-1 건설업 통계조사표 결산사항은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 증명원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 11-1은 종합건설 기계설비건설관
경업종업체는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건설, 기계설비건설관, 경업종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제작한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요령을 시청해주신 기계설비건설업체의 실적신고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습하신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누락 또는 오작성으로 인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